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 기간에 진짜 아이들이 잠재력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시험에서는 내신 점수에서는 별로 안 좋은 그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잘못된 선택, 어떤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이 행위만 없었으면 이 아이들 진짜 내신에서 날아다녔을 텐데라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 학부모 행위 중에 잘못된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 중에 3개만 간추려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짜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분량을 늘리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간에 적절한 분량을 정해놓고 이거를 굉장히 고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속에 체화가 되고 암기가 확실히 돼서 문제와 선택지가 나왔을 때 이 선택지가 최소한 답이겠구나라는 느낌으로 딱 찍고 넘어가면 고득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분량을 엄청 늘려줘요. 근데 분량을 늘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필연적으로 저반복돼요. 여기서 고반복이라는 것은 최소한 5번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저반복은 3번 이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분량이 늘어나느냐, 즉 잘못된 행위가 되느냐 이런 게 돼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독학으로 해서 잘하면 좋은데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잘.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불안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여기다 학원을 추가해요. 학원 추가 하나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과외까지 추가하시는 분도 있고 추가로 문제집 내주시는 분들에다가 거기에다가 1타 강사 인강까지 보강으로 하시고 그리고 왕년에 공부 좀 하셨다는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직접 체크까지 해주죠. 사실은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은 고반복의 핵심은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 자체를 학교에서 교과서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자료 그리고 판서 등등 있거든요. 이거를 고반복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 이외의 것을 욕심을 내거나 불안감에 막 늘려가지고 제시를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고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엄청난 분량을 한 번에서 진짜 많이 해봐자 3번만 딱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애매한 거예요. 머릿속에 암기되거나 체화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지를 찍지 못하고 중요 문제에서 항상 미끄러져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마셔라. 이게 굉장히 드문 것 같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시는 게 엄청나게 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혼자 쓰면 독학이고 이 중에서 하나 정도를 덧붙이는 게 좋지 이걸 이제 중복적으로 덧붙여서 학생들한테 분량을 늘리도록 강요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10시 이후에 있잖아요. 10시 이후에 공부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10시가 상징적인 시간인데 보통 학원이 법적으로 10시까지밖에 못합니다. 밤 10시. 근데 보시면 학원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애를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독서실로 또 보내서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어디 뭐 가정에서 그 가사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오후 6시도 빡세요. 오후 10시까지 하더라도 이 이상 이제 사람 몸이 건들 수 있는 한계치가 되고 만약에 새벽 2시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일을 놓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은 그거보다 체력이 더 약하고 정신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열심히 했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새벽 2시까지 더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존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혹은 12시까지 공부를 포기하는 것, 집중력 없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공부를 전부 다 놔버리게 돼요. 그냥 시간만 때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시간을 유난히 많게 가져가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점수가 되게 낮고 항상 늘어져 있고 항상 졸려하고 이런 학생들,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딜레마인 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학원이 오후 10시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걸 복습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면 자습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학원에서 만약에 6시부터 10시까지 시키잖아요, 공부를. 그러면 여기 안에 자습 시간이 포함된 것을 그런 학원을 반드시 보내줘야 돼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냥 풀로 강의만 때리는 학원에서는 얻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습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학원에서 보통 뭘로 포장을 하냐면 클리닉 시간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클리닉 시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학생이 학원 강의를 듣고 클리닉 시간에 자습을 통해서 완전히 공부를 했는지 그걸 또 학원 선생님께 확인을 받고 이렇게 10시까지 딱 마무리되는 것. 이렇게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10시 이후에 새벽 밤 12시나 새벽 2, 3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딱 시험 전날이잖아요. 전날에 너무 공부할 양이 많아서 약간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 그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전에 일반 시험 기간, 즉 1주 전, 2주 전에는 절대 허용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학부모님들이 진짜로 놓치시는 건데 기대감을 표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일단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돼요.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큰 꿈을 품고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거지. 마지막 시험에 가까울수록 공부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공부로부터 도망을 많이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경쟁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 몸은 관리하기 더 힘들어지고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봐야 되는 날이 가까워지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다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안감은 뭐랑 이제 연관이 되느냐면은 이 사람의 기대감이랑
성적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한 75점에서 가끔가다 90점 맞는 학생이 있다고 치면은 이 학생한테 너 다음 시험에는 한 92점에서 96점 맞아야지 하고서 격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대감을 해줘버리면은 자기 몸 자체가, 머리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높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학부모님은 기대감을 낮춰서 네가 열심히 했다면은 70점대 맞아도 괜찮아 라는 것으로 이 학생의 기대감을 낮춤으로써 불안감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곡선 자체가 공부가 처음에는 좀 집중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학생은 기대감이 낮은 학생들은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집중을 오히려 더 잘하게 돼서 마지막 공부량이 폭발해서 결국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제 3가지 정도의 하지 말아야 할 것, 요것만 안 하시면은 학생들이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